이런 분들이요, 착각하시는 게 제가 성격이 좀 유해서 제가 좀 상대가 싫어하는 말을 잘 못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요, 성격을 바꾸지 않더라도 충분히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래식 커넥트의 커플 매니저 제이입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눈치를 보는 관계가 있습니다. 어딜 가든 누구를 만나든 스스로를 낮추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존재의 무게는 어디에서 올까요? 자, 오늘은 갑의 연애, 즉 관계 속에서 자기 기준을 지키며 상대에게 존중받는 연애를 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해결책 숙지를 하시면요, 누구를 만나든 존중받는 연애 무조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서로 좋아서 시작한 연애더라도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내가 더 조심하게 되고 혹은 나만 더 조심하게 되는 그런 연애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요, 상대가 답장이 조금만 늦어도 아무것도 못하고 이 답장만 기다리게 되고요, 혹시라도 상대 표정이 차가워지면은 뭐야? 내가 뭐 잘못했나? 자기 혹시 나 실수했어? 라고 물어보시기도 해요. 사실 상대가 표정이 좀 차가워지거나 안 좋아졌을 때는요,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항상 이유를 나한테서 찾게 됩니다. 이렇게 눈치 보는 연애를 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래왔기 때문에 이 연애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세요. 혹시라도 나 여기에 해당되나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한번 몇 가지 특징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듣고 나인데 싶으면은 오늘 더더욱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약속이 바뀌면 괜찮아. 내가 다 바꾸면 되지. 내가 다 맞출게. 하시는 분. 두 번째, 장난이더라도 너 다리 무다리다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비하 발언을 했을 때 그런가? 내가 좀 다리가 좀 그렇지? 하면서 넘어가시는 분들. 세 번째, 혹시라도 내가 불편함이 생기더라도 이 관계가 틀어질까봐 꾹꾹 참는 분들. 이런 분들이요, 착각하시는 게 제가 성격이 좀 유해서 제가 좀 상대가 싫어하는 말을 잘 못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요, 성격을 바꾸지 않더라도 충분히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기준의 문제거든요. 이 기준만 바꿔주시더라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관계 때문에 이제 의뢰 연애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내가 더 맞추려고 하세요. 아니야, 내가 더 맞추면 이 관계는 잘 유지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맞추는 걸로 맞춰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혹은 조금 이렇게 영상 좀 찾아보고 내가 좀 주변에서 들은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일부러 고자세, 아니야, 고프레임을 해야 된다 그랬어 하면서 막 괜히 어설픈 밀당하시고 일십하시고 혹은 답장 늦게 보내고, 더 심한 경우에는 어설프게 질투 유발까지 했다가 훅 하고 그냥 떨어져 나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관계를 내가 잘하고 싶어서 그래서 했던 방식인데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상대가 헤어지자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후회를 하고 또 매달리고 그래 앞으로는 그러지 마 하고 다시 사귀게 됐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더 의리 되겠죠. 더 의리 돼서 어떻게?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되겠죠. 저는 오늘 이런 기술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이 기준을 세우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선을 만드는 것과 벽을 세우는 거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 나 상처받았어. 기분 나빠. 이러거나 그냥 나중에 이러면서 회피하는 분들 계시죠. 이런 경우에 상대 입장에서는요, 이 사람이 왜 기분 나쁜지 몰라요. 근데 기분 나쁘다고만 하니까 이 기분이 괜히 나한테도 전달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듣는 입장에서도 얘는 기분 나쁘다고만 하네. 얘랑 있으면 뭔가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 불편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그 행동은 좀 너가 그렇게 해서 내가 조금 불편한 감정이 들었어 라고 하면서 내 감정을 한번 말을 해주고요, 기분과 함께 나의 바램도 정확하게 말을 해주시고요, 상호 책임에 대한 제안도 해주시는 거죠. 이랬을 때 상대 입장에서는 이 태도로 얘가 기분이 상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겠다라는 판단이 서겠죠. 그럼으로써 안정감과 신뢰감을 얻게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이전부터 드려왔을 거예요. 사람이 선만 있으면은 절대 우습지 않게 보인다.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그건 알겠는데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 그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결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연인이 맨날 주말에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이랬을 때, 나는 주말에 만나는 게 우리의 고정값이었으면 좋겠다. 대신에 너가 만약에 주말에 누군가를 만나는 약속이 생긴다면은 한 주 전에는 미리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나도 주말에 일정을 잡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꼭 다음부터는 일주일 전에만 미리 말해줘? 이렇게 가시면은 내 기준을 말할 수 있잖아요. 하면서 조율을 해가는 거죠. 어때요? 바로 이해되시죠? 그때 이제 톤이 중요하겠죠. 막, 그럼 이렇게 하자는 거냐?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가다듬고. 근데 나는 좀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불편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율을 하자 느낌으로 차분하게 침착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아까처럼 뭔가 나를 놀리거나 깎아내리는 행동을 할 때도 일단 침묵을 하세요. 약간 생각을 하는 척해. 그러면은 왜 너 진짜 웃겨? 너 다리 진짜 뭐냐? 막 이렇게 할 경우 이거 제 얘기예요? 근데 다리로 놀리는 거 조금 불편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내가 좀 다리가 콤플렉스여서 그렇게 놀리진 않았으면 좋겠어. 요거는 좀 그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정확하게 침착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반대로 상대가 불쾌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막 털어져 있어. 막 칠뿡 막 이래. 그러면 제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 그럴 거야? 그러면 가. 약간 이렇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됐어, 그러면 나 집에 갈래.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일단 침묵을 하세요. 처음에 생각하는 척. 근데 누구야, 너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흥칠뿡 하면은 나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 그래서 좀 답답해지려고 해. 일단 너가 어떤 말을 해도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일단 너가 왜 이 부분에서 기분이 나빴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오케이? 하면 상대가 얘기한다니까요. 막 아몰랑 하다가 사실은 이래서 기분이 좋지 않았어 라면서 상대도 따라하게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 대화를 하고 나서 결론, 이걸 중요해요. 이게 최종 결론은 나도 기분 나빠, 너도 기분 나빠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다음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하자라고 결론을 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 그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연인 싸움은 계속 반복이 되는 그 카테고리가 항상 있잖아요. 둘만의 문제가. 그게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요. 한 번씩 이게 반복이 되면서 개선이 되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맞추는 게 아니고 조율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즉, 너무 상대한테 맞추려고만 하는 연애는 저는 정말 오래 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아무리 관계를 위해서 맞추겠지, 맞춰줘야지, 맞출 수 있어 라고 가지만 결국에 내 자존감과 이 마음의 응어리는 계속 깊어지고 깎여 나갈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연애를 하시기를 바라진 않습니다. 모든 분들이 동등하게 서로를 위하는 연애를 하기를 저는 누구보다 응원을 하기에 이런 컨텐츠를 만들었고요. 오늘 제가 드린 이 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요. 제가 꾸준하게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다른 생각이에요. 혹은 저도 공감해요 하는 의견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저도 열심히 같이 소통하면서 좋은 방향 또 한 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